자, 여러분 거기 담보물권 얘기 나오는데 담보물권 저당권 얘기죠? 자, 저당권입니다. 그럼 저당권 담보물권 저당권 얘기 나오면 일단 뭐하고는 이 객체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용익물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하니까 절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저당을 안 잡혀줘요. 생각해보세요. 일부 맞고 돈 빌려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뭐예요? 그 일부에 대해서 경매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항상 경매는 뭐라고?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뭐가 아니니까.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저당권의 대상이 안 돼. 부동산 일부. 자, 안 된다니. 근데 공유지분은 뭐예요? 공유지분은 자, 많이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소유권의 일부니까. 이건 된다. 소유권은 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 이거? 저당권은 점유하라니까 뭐예요? 중복등기 가능해. 뭐하고 반대, 지금? 용익물권과 객체가 반대다라고 이제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의 객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권리 중에는 뭐예요? 소유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면 주등기로.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뭐예요? 전세권이, 자, 뭐예요? 저당권 대상이 되죠? 이건 당연히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거? 부기등기를 합니다. 주등기. 자,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 5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지역권 5개죠? 이 5개 중에 이 지역권만, 지역권은 뭐예요? 그 소유권과 붙어 다니니까. 자, 다른 권리 못 하니까. 하여튼 저당권 하게 되면 글자가 몇 글자니까? 3개니까. 대상되는 권리는 몇 개라고? 3개다, 이렇게.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되죠? 자, 그럼 뭐가 나오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효력 이야기 나오면, 만약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자, 을한테 뭐예요?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내미가 군대 갔다 와서, 자, 고시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켜보겠다고 공부방을 하나 마련해달라 해서, 뭐예요, 이거? 2층 쳤어요. 증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1층만 저당권 되는데 2층 줬죠? 그 2층이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건가? 그게 미친다는 얘기예요. 왜? 경매 들어가면 1층만 경매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또 다른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표시 변경만 해놓으면 그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이게 2개가 다 뭐가 된다는 게 이거. 경매 대상이 된다는 게.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저당권에 뭐예요? 저당권에 뭐가 나오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맨 끝에 모르고 나는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야. 뭐라고? 그냥 미친다. 모르면 내가 먼저 미칠 것 같지만 여튼간에 미친다. 무조건 뭐가 나오면 저당권 효력 나오면 그냥 미치는 거야. 미친다.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당권 효력 나와서 미치지 않는 건 그건 가등기야.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효력이 없다고. 저당권 효력이 뭐라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미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미치는 거 이게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 어디에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한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무슨 마음을 먹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땅에다 저당권 낸 게 아닌데 얘한테 돈을 갚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건물을 줘놓으면 이게 뭐예요? 돈을 안 갚아도 경매를 못 들어가겠지 하고 건물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다툼 생겼죠? 얘는 뭐라고 돈 갚으라 그래서 돈 안 갚으다니까 경매해야 되니까 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붙은 거야.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를 뭐예요? 토지에 뭐가 돼 있으면 저당권이 등기돼 있고 나중에 뭐가 졌다 하더라도 건물이 졌다 하더라도 뭐는 된다는 거예요. 경매 대상은 된다는 거죠. 다만 이 건물 부분에 건물이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우선 면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판례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꼼수가 나오죠. 꼼수가 나오면 꼼수가 나왔으니까 법이 기존에 없던 법에 꼼수가 나와서 다툼 문제가 생기면 어서 해결해 주는 거니까 대법원에서 소송이 붙어갖고 판례가 해결해 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땅 후에 뭐예요? 땅 후에 뭘 줬다 하더라도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줬다 하더라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니까 미친다 그래야 돼요? 미치지 않다 그래야 되고 미친다라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뭐라고 그냥 뭐가 나오면 저당권 효력 나오면 무조건 뭐 하는 거인지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그것만 나오니까 항상 뭐예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뭐라 나오면 미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게 저당권 효력 뭐라고? 미친다. 가등기 효력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방금 읽어본 내용을 보면 자 어디에 거기 쌍가를 이번에 저당권은 글자가 3글자고 뭐예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뭐로 하나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뭐예요? 지상권도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전세권도 대상으로 한다. 줄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로 3번 객체 중에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서 저당권은 뭐예요? 경매를 할 때 경매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되는 거니까 항상 뭐라고?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일부는 뭐예요? 당연히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저당권은 가능하다 써있죠?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동일 목적물의 수개의 저당권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93페이지에 자 뭐라고 신청서 신청정보에 뭐가 나와 이거 필요적사항 나오죠? 필요적사항 나오는데 뭐라고 이거 채권에 갖고 뭐예요? 채무자 표시 있죠? 두 개 동그라미 뭐하고 뭐는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는 꼭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할 때 그 신청서에 뭐예요? 필요적 기사항이 뭐냐? 필요적이 뭐냐? 필요적. 이 필요적 얘기 나오면 항상 뭐라고 반드시 뭐예요? 저당권일 때는 뭐라고? 채권액. 이 근저당이 뭔지는 알죠? 근저당은 뭐라고? 채권 뭐라고?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이 뭐예요? 1억 2천만이라고 만약에 써있다. 1억 2천만.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여기 20%는 뭐니까? 이자에 해당하니까. 여기 이자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2천만 원은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금은 얼마고? 1억이고 그 다음에 그 2천은 뭐라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채무자가 뭐예요? 누군가를 꼭 써야 됩니다. 채무자. 자 최초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누구냐 꼭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나중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 갑이란 사람이 자 이 갑이란 사람이 뭐 얘기해요? 예컨대 주식회사 뭐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만약에 삼성이다. 삼성 안 된다. 현대다. 현대다. 아, 요새 꼴보기 싫어갖고 안 돼. 자, 현대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아파트를 뭐 했어요, 이거? 분양을 받았어요. 자, 이 현대건설이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뭐 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1번에서 자, 무엇을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 그럼 당연히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 아, 물론 채권액이 뭐 2억이다. 채무자가 뭐예요? 을이다. 주식회사 뭐라고? 국민은행이죠? 자, 그럼 채무자를 꼭 써놔야 돼. 그래야지만이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누가? 3번 이전등기하죠? 근데 병한테 많이 이전등기할 때 병이 이거를 안고 살 수도 있죠. 그럼 얘한테 돈 다 갖고 살 수 있죠. 그러면 은행은 항상 뭐예요? 누구한테 돈 받는 거예요? 얘한테 돈 받는 거죠. 얘가 집을 파는지 마는지 신경 써요? 안 써요?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얘한테 팔았으면 얘가 이걸 안고 샀으면 이 채무자가 누군가를 바뀌어야 되겠죠. 채무자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등기부상에는 이 저당권자는 뭘 받기 위해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등기 신청할 때 뭘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채무자를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써놔야지만이 채무자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소유권이 바뀌면 얘가 돈을 다 주고 얘가 말소할 수도 있지만 이걸 안고 살 수 있으니까 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채무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최초로 뭐예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누군가는 꼭 어디에 써놔야 되니까 등기부에 써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저당권이나 근저당 등기할 때는 누굴 꼭 쓰라고 이거 채무 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을이란 채무자인데 만약에 정이란 사람이 얘가 돈이 필요한데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상보증이냐 물건으로 자기 부동산을 뭐 하는 사람이 지금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 주식회사 은행한테 그러면 이렇게 채무자하고 누가하고 물상비증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아니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담보로 을이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담보로 제공하죠. 그러니까 이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 돼도 무조건 누구는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채무자는 꼭 써야 된다. 채무자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경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쓰지 아니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또 깜빡 속는다는 얘기예요. 같대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한다. 갖고 몰고 안에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 채무자 왜 그러냐면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래서 꼭 쓰라는 게 채무자 표시.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이 채권액과 채권액에 대해서 이제 봐줄 사항이 뭐냐면 시험 문제 이제 저당권 등기하면 자주 등장하는 게 그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신청서에는 저당권 뭐라고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표시를 써요. 내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그래서 의무자가 누구라고 갑이라고 저당권자가 누구라고 이게 쓴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채권액을 써야 돼. 채권액을. 이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을 써야 되는데 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이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아니 자 이 집을 우리가 주택임차권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임차권 남의 집 세살로 들어갈 때 보기 위해서 항상 이 등기부 일구에는
자, 이 채권액은 뭐 단일하게 딱 하나 써놔야 돼요. 1억 2천이면 얼마를 쓰라고? 1억 2천 이렇게 써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채권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모인 경우에도 수인, 여러 사람, 수인인 경우도 뭐 하라는 얘기니까 단일하게 써놓으라. 단일하게 뭐예요? 단일하게 기재해야지. 뭐라고? 구분 기재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구분 기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만약에 뭐예요? 3명 있다 그래서 3명 있죠? 그래서 A 뭐예요? A 4천, B 4천, C 4천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항상 등기부에도 뭐라고 쓰라고? 1억 2천이라고 뭐예요? 단일하게 써라.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건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보자는 게. 그러면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이외는 다 있자.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돈은 언제 갚을 건가? 이자 발생이 나오죠?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임의적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를 번에, 자, 거기 그 담보물이 부동산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이죠? 그때 거기 목록을 첨부한다. 이거 진짜 틀린다 그랬죠? 목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고치시라 그랬어요. 뭐라고 고치라고?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으로 작성해.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직권 작성하니까 공동담보물을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첨부하는 게 아니다.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고치세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으로 작성해요. 부동산 5개 이상일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부당에 내가 10억을 만약에 은행에 이제 융자를 받는다.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행에서 뭐라 하겠냐면 이 10억을 빌리려면 부동산이 몇 개 필요하다고 5개 정도는 담보로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 지금 신청서에는 이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는 하나부터 뭐예요? 한 개부터 몇 개까지는 4개까지는 써요. 이렇게 4개까지는 일련번호 붙여갖고. 근데 몇 개가 넘어가면 5개가 넘으면 뭐예요? 칸이 비좁으니까 등기관이 따로 뭘 작성하라는 게 이거 공동담보목록이라는 작성해서 자 구분 자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자 권리에 관한 표시 그래서 자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 붙이고 자 1번에 제공되는 뭐예요? 부동산이 관악골, 신림동, 백번지, 대 얼마 이런 식으로 부동산 표시하죠. 그 다음에 위 뭐라고? 위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갑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목록을 작성해서 이 등기관이 작성해서 처리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공동담보목록 편철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개 이상이라고? 5개이다. 시험 문제 나서 첨부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첨부하는 게 아니라 직권 작성이에요. 우리 옛날에 한 5년 전에는 5개를 2개로 나왔어요. 2개로 나왔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2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5개죠. 자, 넘겨보시면, 그다음 거기 뭐 저당권에 이전 등기는 뭐 지금 이제 볼 거 신경 쓸 거 없고 부기 등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여기 396페이지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하고 말소 등기 나오죠? 그 말소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뭘 했냐면 자,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하고 이전했을 때 말소 등기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양순이다 했죠? 그런 거 이제 한 거예요. 그걸 한 거니까. 거기 자, 390페이지 뭐가 됐어요, 이거? 그 쌍가루 자, 거기 저당권에 말소 등기 있죠? 말소 등기 하는데 거기 쌍가루 2번에 뭐라 썼어요?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설정 등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랬죠? 그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의무자 권리자 할 때. 그러면 누가 전 소유자도 권리자가 되고 현 소유자도 뭐가 된다고? 권리자인 거니까. 앞에서 한 거니까.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398페이지 공동조당 나오죠? 공동조당에서 이제 볼 사항이 이제 그 줄친 사항이 뭐냐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이다. 맨 밑에 줄에 있죠? 그거 줄치세요. 뭐라고? 등기관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5개 이상이라면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이제 그거 받으자니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자, 첨부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 등기는 이제 배우신 내용인데 근저당 등기에서 아까 이제 신청서 필요사항 중에서 자, 어디 여러분 이제 넘겨보시면 자, 400페이지 있죠? 400페이지. 자, 400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을 줄쳐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모인 경우에도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뭐라고?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분하게 기록하지 못한다 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잘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써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자, 그 3번에 이제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 나오는데 1번에 피담보 채권이 뭐 하기 전에 확정 전하고 확정 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중에 뭐예요? 결산기가 되면 이 근저당권이 거의 저당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일정한 결산기가 있어요. 일정한 결산기까지. 자, 뭘 정해놓고 채권책을 정해놓고 이렇게 항상 뭐예요? 진간 변동해요.
자, 변동한다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 채권책이 1억 2천 범위 내에서 누가, 자, 이 채무자 뭐예요? 그 채무자가 뭐 해놓고 1억 2천만 원 다 약속금이나 발행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은행에 다시 얼마를 부어야 되고, 또 자, 1억 2천 갚아야 되고, 또 쓰죠? 또 갚아야 되고, 이렇게 언제까지 결산기가 된다? 한 2년 정도. 그 결산기가 되면, 그러니까 은행은 근저당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간 정해놓고 뭐만 받아먹으면 되니까. 이자장 사는 거 이자 장사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그럴 때, 자, 이 기본적으로 확정되기, 이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 근저당권을 뭐 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확정되기 후에도 뭐예요? 근저당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원인이 틀려요. 원인이. 전하고 후하고 원인이 틀려요. 그것만 받으시면 돼요. 그 문제 나왔을 때,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 확정 전에 근저당권을 이전하는데 채권이란, 확정 채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보시면, 자,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지 안 됐죠, 지금.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존계약서의 채권자 지위가 3자에게 뭐예요? 전부 일부가 양될 때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 계약양도 동그라미. 뭐라고? 계약양도예요.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전이니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채권이 얼마인지 모르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얼마가 남은지 모르잖아요, 채권이. 근데, 자, 다음 페이지 뭐예요? 쌍가루 1번. 확정이 됐죠? 그 채권이 얼마 확정된 거 아니에요? 돈은 얼마인지. 오늘 확정됐으니까. 거기 뭐라 하셨냐면, 1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 채권의 양도 또는 대변제에 의한 근저당권 및 채권자 및 양수인 또는 대변제자는 그 확정채권 양도, 그 확정채권 동그라미 채권. 그 확정채권이라는 단어 나오죠? 채권이라는 단어 쓰는 것은 확정된 다음에 쓰는 것이고, 만약에 확정이 안 됐으면 그냥 계약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이 원인을 쓸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이 매매가 있고 뭐예요? 상속이 있고 이러듯이 이 근저당 이전할 때 원인을 쓸 때 이게 확정되지 않았으면 돈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때는 뭐라고 이거 계약양도라고 쓰고, 확정됐으면 그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뭐라고 쓰고 이거 채권은 양도한다고 쓰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채권 양도한다면 맞아 틀려 이거. 그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지금. 그 깊은 내용을 그 깊은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 단순한 표면적이 나오니까 확정됐으면 말 그대로 확정됐으니까 무슨 단어를 쓰고, 채권이 채권이란 말을 쓰고, 확정이 안 됐으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냥 뭐예요? 계약양도라고 쓰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게 그게 어렵대, 그 문제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외우면 돼요. 확정됐으면 뭐라고? 채권이란, 채권이란 말 쓰고. 안 됐으면 뭐라고? 그냥 계약이라고 쓰고. 자, 이해했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게 이해를 잘 해주셔갖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권리지권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건 깊이를 물어보는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만 이해하면 된다. 무슨 내용만 이해하면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는 게 그게 시험 문제 답이야. 언제나 뭘 한다고?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그럼 권리지권은 뭐예요? 자, 우리나라에 딱 하나뿐이 없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1번에서 무슨 등기가 돼 있어요, 지금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이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면, 그랬어요, 분명히. 이 저당권자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 저당권자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변제의가 돌아오면 뭐예요? 돈 갚으라고 요구한다 그랬죠?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니까. 항상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물권자, 저당권자이지만 뭘 갖고 있다? 소유권자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뭐예요? 요구하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거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 이거를. 그럼 담보로 제공하면 2등기 아래 뭐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빌려주고. 자, 세상 사람들한테 뭐예요? 내가 저당권자한테 돈 빌렸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1번 뭐라고? 1번 저당권에 뭐라고? 붙여져 있는 뭐예요? 붙여져 있는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뭐라고? 질권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등기 하는 거라고? 부기등기. 그러니까 권리직권 하게 되면 뭐만 떠올리면 돼요? 부기등기. 그래서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 이 권리직권. 그거 외우면 돼요. 그 내용은 자세하게 볼 거 없어요. 권리직권 하면 뭘 떠올리라고? 부기등기. 그것만 떠올리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수강 노트를 몇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노트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자, 펴놓고 보세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13페이지 밑에 있죠? 14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페이지. 몇 페이지 보고 있다고? 1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그 옆에다 이렇게 펴놓고 보세요. 펴놓고. 그래서 거기 14페이지 거기 등기실행 최단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이거 저당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저당권 하면 뭐 이렇게 외우지 않는 게 최단기로
채의 단기로 뭐예요? 50 다음에 뭐예요? 채무를 뭐라고 이거? 채무를 저당하라. 이렇게부터 먼저 기억하자는 게.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단일하게 기록한다. 구분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호하니까 뭐예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공동담보목록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직권 작성한다. 무조건 뭐예요? 누구는 쓰라고 이거. 채무자는 꼭 써야 된다. 그게 무슨 등기라고? 저당권이다. 그래서 거기 써놨죠? 채단기로 뭐라고? 50 다음에 채무를 뭐예요? 저당하라. 이렇게 써놨죠? 그런 거 보시면서 그걸 뭐예요? 생각을 하라.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이제 각종 등기입니다. 각종 등기. 각종 등기는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나오죠? 뒤에 404페이지 구분 거문을 우리가 등기할 때 배웠던 얘기니까. 앞으로 가보자. 앞으로. 자, 보존 등기 앞으로 가봅니다. 앞으로 가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자, 그 앞에 표시 변경 등기. 자, 몇 페이지가 나? 행정구역 명칭들. 예. 자, 324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324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예요? 표시에 관한 등기 나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 자, 그래서 우리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뭐 표시니까 표제부란 얘기겠죠? 표시가 뭐라고? 표제부라고 하는 얘기다. 표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예요? 앞에서 뭘 배웠으니까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뭐예요? 그 변경 등기 배웠죠? 자, 그러면 뭐가 있고? 등기부가 있고. 뭐가 있다고?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뭐가 있어? 있고. 을구가 있다. 거죠. 자, 그러면 만약 현재 땅이 있고, 대장이 만약에 토지 대장이 있을 때, 토지 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이다. 자, 그럼 1번에서 여기, 자, 이 대장의 1번에서 충청, 자, 접수. 자, 언제 2017년도 4월 3일이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써있는 뭐예요? 내용의 일부이 뭔데? 예컨대 답이라고 하는 일부. 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개 중에 일부 답이죠? 후발적으로 누가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 어디에다가 답에다 집 졌다. 뭐가 됐어? 이거 대가 됐죠? 우리가 이제 자, 지목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사유가 생겼다고? 토지 이동 사유가 생겼는데 이동 사유 중에 뭐예요? 자, 이게 분할이에요. 만약 땅을 나눴으면 이 분할이고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라고? 자, 지목 변경이다. 자, 그럼 지목 사유가 생기면 60일의 의무가 주어지고 얘가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 답을 뭐로 고쳐달라고. 대로 주죠? 그럼 이 대장이 고치면 이 대장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등기소에 가서 1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에 소유권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몇 개월에 1개월 의무가 주어지고. 자,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안 하면 소관청이 촉탁을 해요. 굳이 그러니까 뭐 촉탁하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촉탁하니까 안 해도 뭐 과태료가 없어요. 근데 뭐는 건물은 얼마의 과태료가 있다? 50만 원 이하의 뭐가 있어, 이거? 과태료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단독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데 자,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먼저 했냐면 이 대장을 먼저 고쳤어요.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고치고 대장을 먼저 고치고 대장을 가지고 이제 등기하는 거니까 항상 뭐라고? 선등록 변경이에요. 대장부터 등록 변경, 대장부터 먼저 고친다. 그래서 그 고친 대장을 뭐 하라는 게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를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 표제부 얘기 나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가 뭔데 언제나 뭐라고?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무슨 등기하는 것이고 주등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등기 순서가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이렇게 2번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면적이 500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답을 뭐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대로 고치니까 일부만 지운다. 일부 말소하는 거예요. 일부 말소 등기란 말은 없어요. 일부 말소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은 뭐라고 이게 변경등기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표제부의 변경등기는 단독이고 뭐예요? 선등록 변경이 뭐라고 이거? 주등기다. 그거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몇 페이지에 거기 324페이지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나오죠? 등기 총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그 325페이지에 이제 토지에 무슨 등기 나오고 표시 변경해서 의인을 방금 설명한 것이고 거기 몇 개월에 1개월의 의무가 있고 1개월 동그라미 몇 개월? 1개월.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등기 신청의 특칙 쌍가루 1번 대장 등록의 선행 동그라미 그 말 의미 제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니까 대장을 먼저 고쳐라 이렇게 대장 등록의 선행 대장을 먼저 고치고 자, 그 대장 첨부하라는 게.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단독 신청기 의무 나오죠? 방금 1번에 그 단독 신청 의무 단독 신청 동그라미
항상 뭐 누가 소유자만이 뭐 하는 거 이거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근데 1개월의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해태란 말을 안 써요. 지체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뭐예요? 과태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 자, 이 소관청에서 뭐 하니까 니네 고치라고 촉탁 사유가 있으니까. 과태료가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시 얘기해주면 뭘 기억하라고?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대장부터 먼저 고친다. 등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326페이지에 거기 자 3번에 등기 실행 나오죠? 등기 실행 나오는데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이거. 그거 써놓으세요. 등기 실행 옆에다. 주등기로 한다.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만 한다. 이게 주등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의 분해배 나오는데 그 하필 제한이에요. 하필 제한. 하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보세요. 한 장. 329페이지. 하필이 제한하는 것은 자, 하필이면 뭐예요? 두 개를 붙인다는 얘기죠. 두 개를 붙이면 이 등기부 표제부에는 뭐가 써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여기는 네 가지만 써 있죠, 이게. 경계 좌표는 아무 상관 없는 거죠, 지금. 등기부에는 네 개 써 있으니까. 그럼 합하잖아. 토지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 이거?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면적이 달라지면 뭐예요? 이 면적을 500에서 두 개가 합해갖고 1000이 되면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것도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필이나 분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표제부에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왜? 면적이 달라지니까.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뭐 하는데 자, 하필 하는데 하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A라고 하는 땅이 있고 자, 이 B라는 땅이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필이 가능한 건 뭐예요? 뭐가 가능한 거? 하필이 가능한 걸 보자. 가능한 거. 하필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가능한 걸 외우는 거야. 가능한 거. 왜? 가능한 게 더 빠르니까. 그러면 예컨대 A 땅에 뭐예요? 일단 먼저 용익물권 등기한다는 건 등기부가 있어야 되지 하잖아요. 등기부가. 다 기등기란 얘기죠, 지금. 그 여기에 만약에 지상권 돼 있고 여기 지역권 등기도 돼 있고 여기 전세권 등기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채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이거 임차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성질은 A 땅 전부에다 등기할 수도 있지만 이 두 땅을 합해보자는 게 합했죠? 그럼 어디에다가 요 네 가지는 요렇게 뭐예요? 요만큼이 여기 등기되어 있는 거죠? 그 두 개를 합해보게 되면 전체 중에 뭐라고? 일부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왜? 이 성질상 이거는 뭐예요? 전부도 해도 되고 모두 되니까. 일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하필 얘기 나왔는데 하필 나왔는데 뭐 용익물권 나오면 있다야. 뭐라고? 하필 용익물권 있다. 다시 하필 용익물권 있다. 가능하다는 얘기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A 땅에 저당권이 돼 있어요. 자, B 땅에는 뭐예요? 자, 깨끗해 을구가. 그러면 이 두 땅은 뭐예요? 두 땅을 합한다. 만약에 생각해보자. 합한다. 그 이 저당권이라는 건 성질상 뭐예요? 전부에 하는 거야 항상. 근데 합해버리면 요만큼만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합병하면 요만큼만 저당권 있으면 이게 뭐예요? 저당권자가 자 경매 신청하면 뭐예요? 일부는 받지 않죠? 전부 받으니까 성질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익물권이 아닌 뭐예요? 이 저당권만 써놨는데 그 저당권 이외에도 뭐라고 여기 가등기가 돼 있든 가압류가 돼 있든 뭐예요? 가처분이 돼 있든 경매가 돼 있든 그거는 일부에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전부에 하는 거니까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외울래? 되는 거 외울래니까. 되는 거 외우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하필 용익물권 있다. 하필 용익물권 있다.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외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저당권이 하나만 된 게 아니라 저당권이 뭐 이렇게 A 땅에도 저당권 돼 있고 B 땅에도 저당권 됐는데 추가적이 아니라 뭐라고? 등기 원인 연월일과 뭐가? 등기 원인 연 월일과 뭐가 같다는 얘기야 이거. 접수 번호가 동일해. 그럼 이게 동시에 했다는 얘기죠. 동시에. 그럼 이 저당권이 동시에 한 거면 두 개를 합해버리면 그게 단일물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같으니까. 날짜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날짜가 다르면 뭐예요? 날짜가 다르면 그 틈새 시장에 또 뭐예요? 순위가 바뀔 수 있어. 근데 이건 뭐가 같으니까? 날짜 같으니까 뭐예요? 그 같은 순위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독물이 되니까 이거는 뭐 하겠다는 게 받아주겠다는 게요. 그럼 하필이 가능한 건 딱 두 가지를 외우는데 하나는 뭐라고? 용익물권. 또 하나는 뭐예요? 저당권이 같이 되는데 뭐가 같은 저당권? 자, 이 등기 원인 연월과 뭐예요?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은 뭐 해버리면 합해버리면 뭐가 되니까 단일물이 되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 예외를 두 가지 줬다. 예외를 하나 더 갖고 딱 두 개만 된다. 그래서 이러면 거기 329페이지에 329페이지에 그 합필 제한 나오죠? 합필 제한 나오는데 거기 자 뭐라 써있냐면 디귿에 거기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 등기인 지상권과 승용지 지역권, 전세권, 입자권이 있는 경우와 하필되는 모든 토지에 뭐예요? 등기원인가 그 날짜와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있죠? 그건 하필이 가능하다. 그 하필되는 거 두 가지 외우고 그 나머지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안 된다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만약에 법무사 문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나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만약에 뭐 여기 A 땅하고 B 땅이 여기도 담보가 등기가 돼 있어요. 담보가 등기가. 이 B 땅에도 담보가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럼 담보가 등기가 돼 있고 담보가 등기 돼 있죠? 그게 뭐가 같다고? 등기 원인 연월가 뭐예요? 접수 번호가 같대. 그러니까 이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뭐라고? 용익물권하고 저당권. 이게 저당권이에요? 가등기지 담보 가등기 이거 아니되니까. 글자가 틀리잖아. 뭐가 틀린다고? 글자가 틀려. 글자가. 근데 그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담보 가등기 저당권 같은데? 일 쓰던 생각하지 말고. 그 성질이 같다는 얘기지. 그건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라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꼭 법대로 그러니까 그런 걸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꼭 뭐예요? 내는 사람이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걸 내겠어요. 아리까리 하는 것만 내겠어요. 아리까리 하는 거 나쁜 놈이야 그런 놈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를 이 학원에서 뭐 그런 거 틀릴 게 뭔가 이런 걸 배워갖고 확실해야지. 괜히 여기 또 뭐예요? 봄 됐다 신나나도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공부해보겠다고. 그 뭐 하자는 얘기니까 그 3년을 기약하자는 얘기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야. 3년. 절대 절대 이 학원을 떠나면 안 돼. 학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이렇게 이거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 들어야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자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자는 얘기야. 자 넘어오시면 이제 어디에 여러분 거기 자 330페이지 뭐가 나와요? 멸실 등기 나오죠? 멸실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전부예요. 항상 토지나 건물이 뭐예요? 전부가 없어졌으면 무슨 등기 하라는 얘기니까 멸실 등기 하라 이제 멸실 부동산 전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상한 가리면 토지 일부가 멸실됐죠? 토지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토지에 뭐예요? 표시 변경해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멸실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부동산 일부는 그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개념이죠. 그건 무슨 용익물권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자 토지 일부가 무슨 단어가 보여요 이거? 멸실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게 변경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등기. 멸실이란 단어가 보이는 겁니다. 일부란 단어가 보이지만 무슨 단어가 보이면 멸실대를 보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뭐예요? 주된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어요. 그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뭐라고? 자, 이 주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2층 주택 그죠? 그다음에 부속 건물 뭐예요? 자 참고 건물이 옆에 있어요. 그럼 이 등기부 하나의 등기부에 주건물과 부속 건물이 두 개가 써 있죠? 그럼 눈으로 보일 땐 건물은 두 개지만 이게 하나의 건물이야. 근데 이게 뭐만 무너진 거야 이거? 부속 건물 무너졌죠? 그러면 이 등기부에 써 있는 중에서 2번 뭐는 살아있고 주건물은 그대로 살아있고 뭐만 이 부속 건물만 지우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전체 중에 뭐만 지우는 게 일부만 지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멸실 등기는 다 뭐라고? 전부 지우는 거고 변경등기는 뭐라고? 없어진 것만 지우는 거.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자 전부가 멸실돼야지만이 멸실등기고 일부가 멸실되면 뭐라고? 그 변경등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넘겨두시면 자 어디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333페이지에 거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자 2번 신청 절차 신청인 단독 동그라미 뭐라고? 단독 1개월의 의무. 이건 뭐예요? 건물이니까 과태료. 과태료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이번에 그런 말 써있죠? 뭐라고 됐어요? 변경을 증명하는 뭐예요? 건축물 대장 전부를 첨부하는 거니까 뭐부터 먼저 고치라고? 자 대장부터 먼저 고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고쳐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언제나 뭘 하는 것이고 등기 실행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무조건 표제부는 뭐라고? 주등기.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 써놓으세요 주등기.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것도 똑같아요. 합병 제한도 그 토지하고 비슷하니까 넘기세요. 다만 토지는 지상권과 지역권 있죠? 근데 건물은 뭐예요?
지상권하고 지역권 들어가면 안 되죠? 전세권하고 임차권만 하면 되니까. 자, 넘기시고. 대지권의 등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건물 멸실도 갖고. 넘기세요. 자, 그 339페이지 뭐가 나와요? 경정등기 나오죠? 그 경정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부터 뭐 했기 때문에 잘못 썼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게 이거. 고친다는 게. 뭐라고? 처음부터 뭐예요? 잘못 써서 고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게 바로 경정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일반적으로 직권 경정등기가 문제가 나와. 직권을 고치는 경정등기가 문제 나오니까. 자, 기본 변경하고 경정의 차이점이 이해됐으면 자, 뭘 보자는 게 넘겨보시면 직권 경정등기를 한번 보자. 직권 경정등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341페이지에 등기간의 뭐에 의해서 착오로 뭐예요? 착오 유류가 발생할 때 하는 거 있죠? 그런 얘기지. 그러면 거기 등기간에 착오 있을 때 거기 쌍가를 보면 뭐에 의해서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나오죠? 출처세 맨 아래 줄에 뭐라고? 등기간에 가오로 등기에 뭐가 발생한 경우에 착오가 발생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라고 이거? 삼자가 없을 때 줄쳐보세요. 뭐라고? 삼자가 있어야지만이 없어야지만이 한다 아니게요. 만약에 거기 다음 페이지 그 342페이지 자 뭐라고? 다만 등기상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 삼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줄쳐보시면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직권 경정 등기를 마쳤으면 자 누구한테? 지방보안자한테 뭐예요? 한 다음에 보고하니까 사후 보고예요. 사전에 보고한다. 사후에 보고한다. 사후에 보고하는 거예요. 사전에 보고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5회 때 자 3년 전에 회수를 3년 전에 거기에 의무자 관리자가 뭐예요? 직권했으니까 모르죠? 그 사람한테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돼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관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전원한테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뭐예요? 다 얘기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전원한테 줄 필요는 없다니까. 누구한테만 주라고? 한 사람한테만 알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뭐가 시험 문제 나오면 직권 경정등기 문제가 나오면 답으로 등장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라고?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지방보안자한테 사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사후 보고다. 세 번째 만약에 뭐예요? 권리자가 뭐예요? 여러 명이라면 전원한테 한 사람한테 줘라.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를 먼저 보고, 자, 2번 문제를 먼저 보자. 몇 번 문제를 먼저 보자고? 2번 문제를 먼저 보자. 2번 문제. 그럼 2번 문제를 보시면 그 2번 문제 뭐라 나왔어요? 이거 앞에는 쓸데없는 얘기고 그 2번의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자, 뭐라고? 합병 환자, 합병 얘기죠? 근데 문제가 이제 합병할 수 없는 경우에 뭐란 거 이거? 없는 거에 해당하는 거 써있죠? 없는 거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 거기 잘 보시면 일단 뭐예요? 일단 그 동그라미 이번에 전세권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전세권 나오죠?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뭐예요? 저당권 나오는데 저당권 앞에 뭐가 나왔어요? 등기원인가 날짜가 동일하다 그랬죠? 그거 가능한 거 저당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그 3번에 4번에 뭐라고?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뭐라고? 전세권이고 그죠? 그러면 다 용익물권이 전부 다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은 뭐라 했어요? 뭐가 용익물권이 아니죠? 그게 답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자 거기 이제 넘겨보시면 거기 4번에 A 땅의 지상권 나오죠? B 땅에도 지상권 있죠? 그러니까 두 토지가 A 땅의 지상권이 있고 B 땅의 지상권 있죠? 그 지상권이 두 개가 돼 있죠? 거기 같은 범위가 아니잖아. 서로 또 범위가 틀리죠? 범위가 다르다면 이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서로 두 개의 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다르니까 범위가 다르니까 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합병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합병해도. 자, 근데 범위가 동일한 더에서는 지상권과 또 다른 지상권이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거기 경정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라고 3번 문제 나왔죠? 거기 2번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의 승낙 유무가 뭐예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왜? 표제부는 뭐가 없으니까. 이해관계 자체가 없잖아. 어디에만 있어요? 갑구나 을구에만 이해관계는 있지. 소유권의 가압류라든가 아니 뭐예요? 저당권에 있죠? 저당권에 소유권 등기할 때 저당권이라든가 저당권에 또 뭐예요? 저당권에 권리지권이라든가 그런 게 뭐 이해관계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는 있고 표제부는 뭐가 없다고? 이해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345페이지 뭐가 나와요? 권리관한 등기 나오죠?
권리에 관한 등기 나오면서 뭐예요?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46페이지 뭐가 권리의 변경 등기 나오죠? 권리의 변경 등기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 뭐부터 있고 다음 페이지고 3번 거기 347페이지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있죠? 그거부터 먼저 보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런 게 나오죠?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나오면서 여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구시림동 100번지에 살다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고 자 이 파주에 뭐예요? 그 빵의 도시 소보로의 도시 요새 빵집이 되게 맛있다고 그래갖고 운정에도 맛있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보로빵을 뭐 너무 좋아해갖고 그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어디 갔어 이거 소보로빵 맛있게 만드는 그 집 앞에서 거기서 동네에 있어서 거기서 맨날 아침에 가갖고 그 빵에 항상 뭐예요? 갓 구워낸 거 있죠? 그 맛이 참 그게 사람의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군대에 가서 제가 담배를 피웠는데 나중에 담배를 하도 밤 내알새면서 맨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군대 가서 그 군대 가니까 집에서 맨날 아버지한테 미련한 놈 공부 안 한다니 맨날 그 소리 듣다가 군대 딱 가니까 천재라고 막 그러더라고. 야, 나 그래서 나 군대 가서 천재 소리 듣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을 다 나 혼자 하는 거야. 그 고쳤는데 그 자기 이제 과장이 열받는다고 조수를 안 잡고 그냥 뭐야 네 엿먹으라고 그래 다 뭐 해버렸어 이거 다 제대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뭐 누가 고생하는 거야? 남은 놈이 내가 고생하잖아 지금 나 혼자 하느라고 중지 잡고 날 써야 되고 막 누구 장님은 뭐 차트도 뭐 날 새면서 써야 되고 막 그래갖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군대에서 담배 피우는데 어떤 하사관이 옛날에 솔담배가 있었어요. 처음 나와갖고 그 솔담배를 딱 피는데 그 냄새가 그 자기는 뺏길까봐 몰래서 이렇게 싹 피는데 그 담배 냄새가 이렇게 싹 흘러들어요. 근데 그 담배 냄새가 막 그렇게 코를 싹 찢어하는데 진짜 그 제과점에서 빵 굽는 냄새 있죠? 막 그냥 사람이 야 이렇게 구수한 과자 굽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서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서 솔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또 열애병령이고 그 상황실에서 그쪽에서 근무하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아무리 카사관이지만 나한테 함부로 못하지. 그래서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담배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과자의 빵 과자의 그 냄새라는 게 얼마나 구수한지. 그래서 그치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운정에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여기를 이사 왔다는 게 파지로 빵 사 먹으러 이사 왔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사 왔으니까 주소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1-1번 1번 뭐라고 이거 등기 명의 무슨 등기 명의는 뭐예요? 표시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표시 변경 등기에서 원인을 뭐예요? 점거입니다. 점거가 우리 이사인데 한 20년 후에는 바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왜냐면 이거 한문이 한자니까 이사라고 점거라고 써놓고 여기다 뭐라고 이죠? 경기도 파주시 뭐예요? 금능동 여기는 아직 금융동은 여기 건너라면서요? 이 금천동이 여기 바로 여기 금천동이니까 금천동 111 이렇게 이제 고친다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이거 이게 바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항상 이건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뭐라고?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부기 등기 이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지만. 단독이가 언제나 부기 등기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347페이지를 먼저 보면 1번 단독 신청 동그라미 명의자만이 하는 거겠죠? 명의자만이 하니까 뭐라고? 단독 신청해. 언제나 뭐라고? 단독 신청 동그라미 단독 신청. 자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자 348페이지 3번 등기 실행 있죠? 등기 실행 언제나 뭐라 한다고? 항상 3번 등기 실행 부기 등기한다. 자 동그라미 부기 등기 언제나 뭐 한다고? 부기 등기. 하여튼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딱 시험지에 등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단독이다 아니면 뭐라고? 부기 등기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권리 변경하면 권리 변경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권리가 뭐가 있고 소유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도 있죠? 자 그럼 이런 권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 그 시험 문제 주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변경하는 게 뭐예요? 전세금이 증가 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채권액이 뭐예요? 돈을 더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더 빌려주잖아.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우연부담했으니까 지금 1억이 채권액인데 내가 5천만 원은 갖고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 주겠다라고 뭐예요?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전세권하고 저당권의 이게 변경이 이게 주로 잘 나와요. 그럼 이게 권리 변경인데 권리 변경은 일단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만약에 지상권 이 예컨대 만약에 여기 무슨 등기가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금을 꼭 써야 되겠죠? 전세금 만약에 5천이다. 5천. 전세금 꼭 쓰죠? 전세금.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이거? 목적인 범위 써야 되겠죠? 목적인 범위. 뭐에 대해서 이거? 토지에 대해서. 전부면 전부, 일부 뭐라고? 남쪽 세무 일부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죠? 존속기간 쓰겠죠? 자, 이런 내용 중에서 뭐만, 이 전세금만, 누가하고 지금,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뭐 한다고? 재계약을 체결한 재계약을. 뭐라 얘기해,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얼마로 올리자고? 자, 7천으로 올리자, 7천. 얼마? 7천으로 올리자, 7천. 그러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얼마를 더 준 거예요, 지금? 2천을 더 줬죠.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등기부만 보고 얼마라고 생각하니까 5천 생각하니까 얘가 욕을 해요, 갑한테. 뭐 해달라고? 변경등기 고쳐달라고. 무슨 등기 해달라고? 변경등기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얘가 권리자다. 이게 권리자. 얘는 뭐가 되고 얘는 의무자가 되고. 그죠? 그럼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당연히 1번 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1-1번. 1번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 하는 거이고? 변경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등기. 자, 원인은 재계약으로 해갖고 얼마로 고치면 돼요, 이거? 7천만 원으로 고치면 돼요. 고쳤으면 전부 지우는 거, 일부만 지우는 거이고. 일부만 지우는 거, 일부 말수가 바로 이게 변경등기야. 이게 권리 변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계약을 했으니까, 누구하고, 갑하고 재계약했으니까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이것만 공동이다. 이 권리 변경은, 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 권리 변경은, 권리 변경이니까 이게 바로 뭐라는 게 이게 공동이청이다. 이게 다른 건 다 단독인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 뭐가 들어가면, 표시가 들어가면 뭐라고 이거? 그건 단독이고. 뭐가 권리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재계약을 한 거니까 공동이다. 공동, 기억자. 그걸 눈여겨 확인해 보시고, 이걸 잠깐만 이런 생각 해야 돼. 이건 권리니까, 이건 기억이니까 뭐로 하는 거구나, 이거. 공동이구나. 그럼 그게 한번 그렇게 생각한 게 그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또 까먹어야 돼. 그렇지, 오래 살려면 까먹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까먹고 또 보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이제 계속 보면서 그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거 보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보고 또 보고. 그 자꾸 또 보다 보면 다른 과목들도 다 배우되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와요. 그 날이 있어요. 그 고비를 넘으면 합격. 그 고비를 못 넘으면 뭐예요? 그냥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 고비를.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해관계가 생겼어. 그 이해관계 생겼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무슨 등기가 돼 있는데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얼마? 5천이었는데 5천만 원이다니, 5천만 원. 근데 갑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뭐 했어요, 지금? 이순위권자 저당권 등기 했다는 게 1억짜리를. 1억짜리 했다, 1억짜리를. 자, 병한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갑하고 재계약을, 을한테 재계약 맺자 그러고. 뭐라고 이거? 1번 전세금에 뭐예요? 전세권의 변경 등기에서 얼마라고 하자고 이거? 7천을 하자고 이렇게 했다네. 그 얘기 지금. 그 이등기를 뭐라 할 것인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등기 할 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승낙해주면 부기등기 해야 되겠죠? 인정해줬으니까 부기등기 따르니까. 이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뭘 해야 돼, 이거? 주등기하라. 그 얘기야, 지금. 왜? 이 사람은 뭐예요? 예측도 못 했잖아,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1순위가. 5천이라 생각 들어왔고. 자, 갑의 부동산이 3억이고, 땅이. 자기 1억하고 5천 더해서 1억 5천이면 남는 게 1억 2천이죠. 경매 들어가서 땅이 뭐예요? 후졌다고 경매가 계속 유찰당하더라도, 유찰당하더라도 싸게 팔이더라도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1억이 아무리 유찰당해도 뭐예요? 그렇게 1억 5천만 원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면 이거? 이게 7천으로 이게 부기등기 따지면 2천이 생각도 못했는데 2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기등기 승낙 안 하면 주등기를 해갖고 1순위가 뭐예요? 5천. 2순위가 1억. 3순위는 변경되니까 얼마 이거? 2천만 원. 이게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경은 누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게 잘 나와요. 뭐가 등장하면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뭐예요? 판결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있으면 그냥 있으면 무슨 등기고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뭐로 하니까 주등기 하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는 게 권리 변경 등기 이승판 업주. 권리 변경 등기는 뭐라고? 이승판 업주. 그렇게 외웁니다. 권리 변경은 뭐라고? 이승판 업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자, 346페이지에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절차 나오죠? 그 쌍가리 1번에 뭐예요? 공동신청 동그라미. 항상 뭐예요? 권리 변경 공동신청 346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2번 346페이지. 자, 중간에 2번 등기 신청 절차. 그 쌍가리 1번 무슨 단어? 공동신청. 그게 중요하다. 동그라미. 공동신청. 그 다음에 3번 뭐가 원칙이라고?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아예 이해관계는 없던가. 무조건 뭐가 원칙이다?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면 다만 줄쳐보세요. 뭐라고?
권리 변경의 등기에 관해서 등기사항 이해 강의는 3자가 있을 때는 그 신청 정보의 그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뭐예요? 첨부하게 되면 무슨 등기를 하라고? 부기등기 있으면 이승판 있으면 부기등기. 근데 이제 싸가리 1번. 주등기 방법 권리 변경에서 등기사항 이해강에 있는 경우에 이해강일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뭐예요? 첨부할 수 없는 때 없다 그랬죠? 이승판 없을 때는 뭐라고 하라고 이거? 주등기를 하라. 뭘 한다고? 주등기 하라. 이승판 없을 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비 오는 날마다 우산을 쓰고 어제 좀 비 좀 왔죠? 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저 구리 같은 경우에는 꼭 뭐예요? 그거 4시인가 거기서 아침부터 오긴 왔는데 많이 안 오다 갑자기 제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비는 언제 오는 게 나아요? 잘 때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잘 때 와야지, 절대. 그래서 이거 비 올 때 그래서 뭐예요? 비 올 때 여러분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렇게 40대까지는 그냥 비가 오든 말든 이게 다 양복 젖어갖고 다녀요. 근데 몇 살 지나면 50 지나면 이제 50 넘으면 이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50이에요. 거두면 50이에요. 그 다음에 양말 속에 집어넣으면 60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몇 살인가 확인하고 싶으면 내가 비 올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그걸 보면 돼. 하여튼 양말 속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예요? 그 60 넘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그렇게 비 오는 날에 이 박스에 그려놓고 우산을 이제 받치고 우산에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외우는데 하나는 뭐라고? 표제부. 그다음에 뭐라고? 갑구, 울구. 두 개로 구분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예요? 이건 뭐에 대한 건물에 관한 뭐예요? 건물에 관한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뭐에 관한 토지에 관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등기. 그다음에 갑구의 등기명인, 을구의 등기명인. 이 명의자의 뭐라고? 표시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그다음 뭐 소유권의 변경 등기 잘 안 나오고. 전세권이나 뭐예요? 저당권의 그 권리의 뭐라고? 권리 변경 등기. 그럼 뭐예요? 이건 다 단독이라 했죠? 단독. 5만. 이거만 공동이라 했죠? 공동. 근데 항상 표제부는 다 뭐예요? 주등기. 원래 토지 건물의 부동산 표시 변경 하나만 하면 되는데 강학상 이 2개를 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뭐라 하자니까? 2개를 해놓고 보자니까. 토지와 건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부기등기죠?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뭐가 원칙인데?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뭐라고? 이승판. 없으면 뭐라 한다고? 주등기.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죠? 그리고 외우라는 얘기 뭐라고? 단단단공 주주부부. 따라해보세요.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그래서 이제 비 올 때 우산에 비 쏟아지는 소리가 나오죠? 두두둑 소리 나시죠? 단단단단 따라따라 이렇게 갖고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 남들이 미쳤다 그러면 좋아. 왜? 떨어져서 뭐예요? 동네 살까 말까 그 고민하지 말고 남들이 미쳤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말고 해보자. 그죠? 여러분 앞으로 3시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말소 등기하고 뭐만 하면 되니까 가등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기쁩니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갖고 3시 전까지 끝날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